generative AI space, they found a much Microchips and Balenciaga. biggest generative AI company. Balenciaga.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 AI의 시대, AI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까지 빨라질 수 있었던 건 바로 한 회사의 재발견 덕분입니다. 고혈압 치료제로 만들었지만 발기부전 치료제가 된 비아그라처럼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였을 때 훨씬 강력한 임팩트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주력 제품이었던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학습의 맞춤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시 데이터 학습을 담당하던 CPU의 코어 수는 한두 개, GPU의 코어 수는 수백 개였습니다. 즉 CPU가 한 번에 한 개의 연산을 할 때 GPU는 한 번에 수백 개의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AI 분야의 권위자 앵드류 응 교수는 구글과 구글 브레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CPU 서버 1000개를 병렬로 연결한 브레인 시스템은 CPU 하드웨어 가격만 50억에 전력은 60만 와트가 필요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GPU 서버 3대면 충분하다며 응 교수에게 제안했고 서버 가격 3,300만원에 4000와트로 구글 브레인 시스템과 같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 이후 인공지능 개발은 GPU를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은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파는 것을 넘어 앱스토어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젠슨 왕은 GPU 플랫폼으로 개발해놓은 쿠다에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가 쿠다를 사용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쿠다를 쓰려면 엔비디아의 GPU를 써야 하고요. 챗GPT가 나오며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빅테크 기업이 엔비디아의 GPU를 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GPU는 금값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까요? 올해 6월 리사수의 AMD는 MI300X라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내놨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 AI에 딱 맞춘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시그니처 칩인 H100에 비빌 수 있는 성능입니다. AI 가속기에 대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만년업계 2위로 생존해왔던 AMD는 성능보다 가성비와 효율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 엔비디아와 달리 CPU인 라이젠이 메인 제품이고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도 만듭니다. CPU와 GPU를 모두 설계할 수 있으니 두 칩을 효율적으로 결합한 APU를 최초로 선보였고요. GPU도 중요하지만 내의 역할을 하는 CPU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CPU가 없이는 GPU가 작동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건 GPU와 CPU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그 아키텍처에 따라 전력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강점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이에 딱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사수답게 AMD는 전력 효율을 AI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AMD가 새롭게 내놓은 제품과 비전에 몇 빅테크 기업이 반응하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가격 인상을 막을 정도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CPU환이 생각나는 회사가 있죠. 바로 인텔입니다. CPU 최강자로 데스크톱 시장은 물론 서버 시장까지 독점해온 인텔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CPU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AMD의 라이젠이 뺏어가고 주요 고객사인 애플은 자체 칩인 M 시리즈를 만들며 인텔로부터 독립했습니다. GPU 중심의 AI 시장에서는 뚜렷한 입지를 차지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최강자답게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AI 기능에 특화된 차세대 노트북용 프로세서 메테오 레이크 를 공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프로세서는 개인용 컴퓨터를 AI PC로 만들어줍니다. 챗GPT나 구글 바드와 같은 AI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되지만 메테오 레이크는 개인용 PC에서 AI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요. 게임이나 생산성 앱,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앱들에서 주로 활용되며 클라우드를 거치며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용화된 AI 가속기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은 사실 이게 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AI 가속기를 원하는 고객은 줄을 섰습니다. 투자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고객이 최고의 개발자가 모여있는 빅테크 기업인 만큼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모두 자체 칩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효한 결과물은 구글의 TPU, 테슬라의 D1 칩인데요. 이 두 칩 모두 AI 추론에 최적화된 NPU입니다. 다시 정리해 CPU의 연산을 압도적으로 보조해주는 게 GPU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그래픽 처리 및 여러 기능을 빼고 하나의 추론 기능에 집중한 칩이 NPU입니다. GPU처럼 어떤 AI 프로세싱이든 갖다 쓸 수 있는 칩은 아니지만 구글과 테슬라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추론 과정에 쓸 수 있는 특화된 칩인 것입니다. 구글은 이미 TPU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테슬라의 D1은 자동차 자율주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중요한 학습의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방대한 데이터가 학습되면 결과물을 누가 더 잘 만드는지가 중요한 추론의 시대가 오는데요. NPU는 지금의 GPU처럼 추론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칩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AMD가 효율 키워드와 함께 대한 제품을 내놓고 CPU 1등 인텔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고 고객인 빅테크 기업이 직접 칩을 만들어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그들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앞서 있으니 경쟁자가 쫓아오면 그보다 멀리 달아나면 되니까요. 우선 효율성 측면에서는 AI 가속기끼리 엄청난 효율로 연결하는 NV링크가 혁신에 가까운 수준이고 CPU 설계 회사인 ARM과 긴밀하게 협업해 전력 효율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선보이는 중입니다. 원래부터 앞서 나갔던 성능 쪽에서는 최고급 AI 칩 GPU인 H100과 ARM의 72코어 CPU, HBM 4세대 제품을 결합한 마치 어벤져스의 최고의 팀워크를 갖춘 것과 같은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살한 것이죠. 제 아무리 테슬라가 D1 칩으로 만든 엄청난 성능의 슈퍼컴퓨터 도조를 개발했어도 최근 엔비디아의 H100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여전히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태계를 만들었던 엔비디아답게 하드웨어 이외의 영역에서도 치고 나갑니다. 지난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는 발표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없어도 엔비디아가 직접 구축한 GGX 서버를 통해 AI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GGX 클라우드, 기업들이 맞춤형으로 생성 AI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AI 파운데이션,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인 쿠다가 가진 힘을 체감했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촘촘한 생태계를 구축 중인 것입니다. 또한 어도비와 협력해 크리에이티브 쪽 AI를,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메타버스 쪽 AI를 공략합니다. 문명의 흥망을 결정지은 총균쇠처럼 AI 문명은 이 작은 AI 가속기 칩에 좌지우지 될 겁니다. 훗날에는 총균쇠 칩이라고 불릴지도 모르죠. 오늘 모아서 읽는 테크 3화에서는 CPU, GPU, NPU 각 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가 어떤 칩을 어떤 전략으로 만들고 있는지, 엔비디아가 왜 이 시장의 지배자인지 최대한으로 압축해 읽었습니다.